집합건물 전문 최원규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리규약에서 업종 제한을 지정한 경우에 항상 업종이 제한되는가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상가를 분양받다 보면 상가는 항상 집합건물로 이루어져 있어서 1층, 2층, 3층, 4층, 5층에 그 밖의 층수의 여러 구분 소유자들이 모여서 관리단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관리단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자치규범을 만들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자치규범에 대해서 집합건물법은 관리규약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관리규약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리단 집회가 열려야 되고요. 관리단 집회가 열린 이후에 구분 소유자 상당수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관리규약이 통과됩니다. 이렇게 통과된 관리규약은 모든 구분 소유자뿐만 아니라 임차인을 구속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 관리규약에 위반된 행위를 하는 경우 관리규약에서 설명하고 있는 제재 방법에 따라서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업종에 대해서 관리규약에서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특정 층수의 특정 업종만을 부여하도록 하는 규약을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전지방법원 사례에서는 특정 층수의 특정 업종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한 관리규약의 효력에 대해서 판단을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관리규약에 보면 1층 업종 같은 경우에는 1층 업종 같은 경우에는 전자상가 또는 책, 학원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2층에 의류매장 이 명시가 되어 있었고요. 3층에는 다른 매장들이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된 건 의류 매장이었습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2층에는 분명히 의류 매장을 2층 점포들이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었고 1층에는 식품점, 식료품점, 전기상가, 전기제품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1층에서 의류를 판매하는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1층에서 의류를 판매하고 있자 2층에 있는 구분 소유자들 또는 임차인들이 1층 의류 판매업자들을 상대로 영업정지 가처분 또는 영업금지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입니다. 그 근거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관리규약에서 분명히 2층에만 의류를 팔 수 있도록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명시를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서 그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보면 당연히 2층에 의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를 했기 때문에 1층은 의류를 판매할 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쉽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소송을 제기했는데 생각보다 이 결과가 이 원고들의 생각과 같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왜 재판부는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것에도 불구하고 2층 의류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일단 분양계약서의 효력을 재판부는 문제 삼았습니다. 앞선 영상에서 설명했다시피 보통 시행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분양계약서를 쓰면서 업종을 지정합니다. 1층 몇 호는 무슨 업종, 1층 몇 호는 무슨 업종, 1층 몇 호는 무슨 업종 이렇게 하나씩 업종을 지정하는데 문제는 이 홍보책자에 1층의 의류업종으로 지정을 한 홍보 브로셔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양계약서는 아니었지만 다른 여러 증언들이나 또는 과거에 1층 이 영업점에서 무슨 영업을 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는데 과거에도 이 1층에서 의류 영업점을 했다는 점이 증명이 되었어요. 국세청 자료를 봐도 그랬고 다른 주변 상인들의 진술도 봐도 그랬고 옛날부터 1층에서 의류 판매업이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관리규약으로 이것을 바꾸는 것으로 결의를 한 겁니다. 이 경우에 과연 이 관리규약이 효력이 우선하느냐 아니면 최초 분양받은 그 업종 지정받은 그 분양계약서의 업종이 우선하느냐가 문제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재판부가 되게 재밌는 판결을 했는데요. 어떻게 판결을 했냐 보면 비록 관리규약으로 1층이 의류 매장이 제외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리고 2층에 의류 매장이 지정되어 있는 것은 맞다. 그런데 이렇게 2층에 의류 매장이 지정되어 있다고 해서 1층에 의류 매장을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한 건 아니다. 다시 재밌죠. 2층에 의류 매장으로 업종 지정한 건 맞지만 그렇다고 1층의 다른 업종 보석류라든지 아무 다른 거였습니다.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정된 건 맞지만 그렇다고 1층에 의류 업종을 못 한다고 한 것도 아니다 라고 한 거예요. 관리규약에 그런 명시는 없다.
거기에 더해서 최초로 이 사건 상가 건물을 분양받을 1층 상가들은 의류 업종을 독점적 영업권으로 받아서 분양 계약을 체결했던 걸로 보이고, 이러한 문구가 다른 분양 계획서에 명시된 걸로 보이므로 당시 수분양자들이 묵시적으로 영업권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1층 매장을 의류 매장으로 부여하는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게 아니라면 2층에서 지금 현재 의류 영업을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원고들이 이걸 증명해야 되는데 이걸 증명하지 못했다 라고 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관리규약에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의류 매장으로 영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판결한 판단입니다. 되게 이례적입니다. 사실 이거는 분양계약서에 의류 매장으로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과거에도 의류 매장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결한 거는 굉장한 고민을 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이 상가가 오래된 상가입니다. 오래된 상가고 20년 정도 된 상가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의류 매장이 1층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사이에 관리단 대표의 권한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는 상가 번영회 위원장이 서면으로 의류 매장을 써도 좋다는 확인서 같은 걸 작성해 준 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확인서를 작성하면 관리규약이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관리단 또는 상가 번영회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업종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서면으로 확인서까지 받은 이 의류 관리 업종, 의류 판매 업종이 과연 영업을 못한다고 볼 것인가?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거죠. 이상과 같이 재판부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같이 고민해서 실제 영업을 금지시켜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이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업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장 문을 닫아야 되는, 당장 영업을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잖아요. 재판부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별도로 이것 또한 1심 판결이기 때문에 항소했을 경우에는 관리규약에서 명시한 대로, 그리고 관리규약에서 의류업종이라고 지정한 데만 의류업종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소에서 다시 다퉈봤더라면 아마 치열한 다툼이 됐을 것 같은데, 관리규약의 효력을 뒤집기 쉽지 않습니다. 제가 다른 사건들도 보면 관리규약은 구분 소유자들의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그 규약에서 의류업종을 특정 층에 지정을 했다. 그럼 또 다른 층에는 다른 업종을 지정을 했다.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더라면 판결 결과가 또 달라질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관리규약에서 독점 영업권 또는 영업 제한 규정을 둔 경우에 그 효력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